자, 오늘은 리버풀 중원 보강과 관련한 뭐 보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링크가 나는 선수들을 이야기할 건데 일단은 벨링엄 링크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형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조합이네요. 주말에 저 지리는 거 감상하셨잖아요. 이 조합이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희 그 어색한 꽁트를 좋아해 주셔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 리버풀 꽁트는 이제 명섭이 아이디어였고 맞아요. 첼시 꽁트는 이제 저랑 형철이가 약간 뭔가 후토크만 하니까 좀 심심하다. 앞에 좀 뭔가를 넣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좋아해 주셔서 이제 주말마다 꽁트를 좀 짜야 되지 않을까. 그 아이디어 부자죠? 아이디어 뱅크 수빈이 형. 첼시 그거 진짜 재밌었어요. 좀 열심히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랬었고 자, 그 진짜 지릴 뻔한 아주 흠뻑 지리게 만든 9대0의 대승. 근데 아쉬운 게 있잖아, 리버풀이. 이제 현실로 돌아와야 돼. 맞아요. 그때는 보머스가 너무 아쉽긴 했었어. 그거에 사실 취해서 우리 팀 너무 잘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리버풀이. 맞아. 클롭한테 먼저 얘기하고 싶고 만약 구단 수뇌부가 듣는다면 그쪽에다 얘기하고 싶고 지금은 조금 리버풀의 단계를 아직까지는 1-3라운드 때 나왔던 문제점들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4라운드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중앙 미드필더 쪽에 대한 지금 링크는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바라봐야 되는 상황인데 벨링엄 링크는 아무래도 주요 링크일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왜냐면 그동안의 그 기자들의 어떤 정설을 보면 리버풀은 확실히 벨링엄에게 관심이 있고 내년 여름에 왜냐면 이번 여름에는 도르트문트가 안 팔 것 라포세일이 뻔하기 때문에 내년 여름에 벨링엄을 데려오고자 미리 벨링엄의 자리랑 벨링엄을 영입할 수 있는 여건을 남겨두겠다. 그래서 리버풀 팬들이 얘기하잖아. 아니 얼마나 벨링엄 데려오는 걸 확신을 하면은 왜 이렇게 오래 보강을 안 하냐. 이러다가 벨링엄에 오면 그래도 괜찮지만 안 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되니까. 맞아요. 왜냐면 벨링엄 리버풀이 노린다는 얘기 뜨자마자 바로 레알 마드리드도 관심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아니 너무 주목받는 인재고 너무 잘해 진짜. 그렇죠. 유럽 축구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영입 경쟁을 했을 때 어느 팀이 우리가 무조건 이기죠 라고 할 수 있는 팀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벨링엄 링크 때문에 오히려 미드필더 영입이 그동안 여름에 없었다는 거. 이 부분에 굉장히 좀 답답해했었는데 어쨌든 벨링엄 사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업데이트가 된 소식이 있습니다. 맞아요. 일단 얀 오게 피오르토프트 이 기자가 벨링엄은 내년 여름 레알 마드리드와 리버풀의 1순위 타겟 클롭과 도르트문트의 관계는 리버풀에게 조금의 이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클롭은 도르트문트의 위대한 레전드 출신의 감독이죠. 그렇죠. 그러나 도르트문트는 어떻게든 그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벨링엄은 팀의 중심에 있는 선수로 팀의 영웅과도 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 기자가 했었고요. 근데 이 내용이 있습니다. 풋볼 인사이더라는 그 매체에서 보면은 리버풀과 벨링엄은 구단과 선수 간의 조건 합의가 끝났다. 이미. 어느 정도 벨링엄하고는 얘기가 좀 들어갔다라는 게 그러면 되겠죠. 구단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 풋볼 에스파냐와 같은 스페인 쪽의 매체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던데 그래서 리버풀이 먼저 앞서가는 게 아니냐라는 언급들이 일단 있기는 합니다. 근데 뭐 아직 공신력이 크게 지금 언급되는 건 아니어서 그냥 이런 얘기가 루머로 흘러나오고 있다 정도로만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벨링엄은 아직 도르트문트와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리버풀 도르트문트 간의 구단 합의는 변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수는 벨링엄 영입에 레알 마드리드도 추후 충분히 달려들 수 있는 여건이 있다. 이 부분도 변수로 이 풋볼 인사이드에서는 이제 지목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유능한 미드필더잖아요. 리버풀에 가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레알 마드리드 가도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벨링엄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면 팀을 본인이 고를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동시에 오퍼가 온다면. 그러니까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는 다른 팀도 아니고 레알 마드리드 1순위로 노린다는데 이거 우리 진짜 오는 거 맞아? 이렇게 좀 걱정스러운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벨링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이번 여름 미드필더 영입을 안 하는 게 맞느냐. 그리고 결국 그 문제점이 1라운드, 3라운드 동안에는 좀 터졌다는 생각이 아무래도 드는 게 사실이고요. 어쨌든 벨링엄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레알 마드리드하고의 경쟁은 있을 거예요. 저는 뭐 아까 그 개인 합의가 완료됐다는 얘기들도 있었지만 이게 다 못 믿겠죠. 그렇게 중요한 지금 시점과 얘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계약 기간 남으면 구단 협의가 더 중요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맞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직은 변수가 많다. 벨링엄에 대해서는 변수가 많고 여전히 벨링엄을 영입하지 않고 그 자리를 남겨두겠다고 얘기했던 리버풀 구단의 어떤 상황은 중앙 미드필더 쪽에 변수가 많은 상황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이제 1-3라운드 동안의 그 어떤 굉장한 부진 때문인지 리버풀이 미드필더를 영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클롭 감독의 인터뷰 논조도 약간 바뀌었어요. 그동안은 그래도 우리에겐 좋은 자원들이 있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좀 영입에 대한 아예 부인을 하는 어떤 인터뷰를 클롭 감독이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조금 그래도 영입 가능성이 마치 있는 듯한 그런 얘기를 약간 힌트를 준 듯한 인터뷰. 뭔가 그런 어떤 언급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주요 링크 미드필더 쪽에 링크가 쭉 뜨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핵심 선수는 역시 프랭키 더용이었습니다. 맞아요. 프랭키 더용은 이미 뭐 맨유, 첼시,
계속 뭐 바르셀로나를 떠난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더용 링크가 결국 리버풀도 이어지게 된 거죠. 근데 로마노 기자가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리버풀과 더용 링크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알고 있는 소스 내에서의 의견을 좀 제일 밝혔어요. 뭔가요? 보면은 로마노가 리버풀이 이미 더용의 그 이적 선상에서는 제외가 된 데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두 구단 간의 두 측과의 네. 선수와 구단 간의 접점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게 로마노의 설명인 거죠. 왜냐면 링크가 예전에도 그러니까 꽤 한 1, 2주 됐던 것 같은데. 요즘 꽤 많이 나왔어요. 리버풀 링크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계속 바르셀로나는 이 대용을 팔려고 하니까. 근데 로마노 이야기 들어보면은 리버풀과 대용은 거의 이제는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네요. 그렇죠. 로마노가 계속 얘기한 부분을 보면 리버풀과 더용에 대한 뭐 정보는 없다. 소식이 없다. 협상은 진행되지 않았다. 더용이 바르샤에 자유하고 싶은 마음을 꺾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이 얘기를 로마노가 이제 7월부터 계속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더용 사가의 가장 중요한 점은 누가 데려가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냐가 아니고 본인이 바르셀로나를 나가고 싶어하는지의 여부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로마노가 지금 확신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리버풀보다는 첼시가 더 더용 영입에 적극적인 듯 보인다라고까지 로마노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우선순위가 바르셀로나, 뭐 첼시 쭉쭉쭉 가다가 내려와 있는 게 리버풀이 되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첼시가 좀 더 필사적으로 더용 영입을 위해서 적극적인 어떤 움직임을 가져간다고 로마노는 얘기를 했고 리버풀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선수들과 좀 링크 있는지도 봐야 돼요. 네, 골닷컴은 리버풀과 후백 네베스를 였습니다. 울버햄튼. 어제 울버햄튼 뉴캐슬전에서 정말 8번 미드필더 다운. 나비 케이타 제외. 8번 미드필더 다운. 그냥 8번? 네, 아주 좋은 멋진 중거리 슛을 쏘아올렸죠. 네. 이제 제라드, 램파드, 지금 뭐 네베스 중거리 슛 달인들인데 진짜 코베네베스 진짜 그 상위권 팀이랑 할 때도 울버햄튼 중원에서 확실히 영향력 보여주고 이 선수 하위권 팀들이랑 할 때 거의 축신이에요. 맞아요. 네. 울브스 중원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맞아요. 차지하는데 근데 이 선수가 얼마 전에 그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할 때 본인이 이번 여름에 떠나려고 했었다라는 어떤 뉘앙스의 얘기를 또 했었어요. 그래요? 이 내용을 좀 봐야 됩니다. 보면은 이 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네베스가 챔피언스리그 출전 의지를 드러내긴 했었어요. 보면은 만약 지난 시즌 말미에 내 미래에 대해 물어봤다면 나는 떠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아무도 안 물어봤었나? 링크가 아니면 약간 그거지. 진짜 아무도 안 물어봤을 수도 있고 오퍼가 안 왔을 수도 있다라는 네. 거지. 왜냐면 그냥 있을 것 같으니까 울버햄튼에. 맞아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뭔가 오퍼가 구체적으로 없었던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이 무렵에 진짜 네베스가 다음 시즌에 떠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긴 했었거든요. 예, 챔피언스리그 무대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네베스가 지금은 여전히 내가 울브스에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절대로 알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약간 뭐 정석적인 인터뷰네요. 네. 근데 어쨌든 본인이 좀 떠날 수도 있었다라고 지난 그 시즌 말미 때 예. 어떤 시간을 얘기했던 걸 생각했을 때 네베스는 아마 제의가 들어왔을 때 어쩌면 떠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걸 바탕으로 골닷컴은 리버풀과 네베스의 링크를 연결 지었고요. 그래서 일단 뭐 가능성은 있다, 관심이 있다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그냥 딱 이 정도의 내용이 현재까지는 전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후벤 네베스 있고 그리고 이제 베르게. 네, 이 산데르 베르게, 예. 노르웨이 유망주죠. 예. 셰필드 유나이티드에서 이제 챔피언십을 뛰고 있는데 셰필드는 베르게를 핵심 선수로 여기고 그래서 이전에 클루브 브리헤의 제의도 거절을 했다. 그러나 바이아웃이 3,500만 파운드, 550억 원의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낸다면 베르게를 데려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클롭 감독은 베르게가 벨기에 행크에 있을 때부터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요크셔 포스트라는 그 언론사에서는 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클럽 픽일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베르게는. 네. 그리고 이제 인사이드 풋볼에서는 리버풀과 틸레망스를 또 링크를 지었는데 CBS 스포츠를 인용을 해서 리버풀은 틸레망스 영입에 관심이 있다. 틸레망스는 올여름 내내 레스터를 떠날 수 있다는 루머가 있다. 이런 정도의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보면 네베스, 베르게, 틸레망스 굉장히 많은 매체들이 이제 보도를 하면서 리버풀이 어쩌면 이 선수들을 미드필더 보강이 급하기 때문에 영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막상 내용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진하지가 않네. 네. 지금 벨링엄도 레알 마드리드랑 공동 타겟인 거고 이거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겠는데요, 사실? 맞아요. 근데 그래도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하나의 소스가 있습니다. 뭐죠? 얼마 전에 존 헨리가 네. 얼마 전이 아니죠. 제가 이제 포머스전. 지릴 때쯤에 사실 지릴 때는 아니고요. 그때 중계하고 있었으니까 중계 끝나고 이제 지렸는데 어쨌든 그 경기 중에 존 헨리 구단주가 이제 안필드에 경기를 보러 왔었어요. 맞아요. 린다가 또 그 인스타에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인스타 보고 헨리 부부가 이번에 왔구나 이렇게 좀 확인을 하셨을 텐데 존 헨리가 안필드 방문해서 이제 본머스전 직관을 했는데요. 이때 그 터널 근처에서 현지 리버풀 팬이 존 헨리가 이렇게 터널로 이제 들어가는 거 할 때 미드필더 영입 좀 해주세요 하고 소리를 크게 외쳤습니다. 근데 헨리가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를 듣다가 그 소리를 듣고 그쪽 팬을 향해서 엄지척을 하면서 경기장을 빠져나갔어요. 야,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알고 있다. 조만간 기다려라. 네. 이거.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냥 네. 이거 이제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 둘 중 맞아요. 하나거든요 이게. 일단 미드필더 영입해달라라는 팬의 외침에 엄지척을 했다. 조금만 이거는, 기다려요. 조금만 기다려. 뭔가 있으니까.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치. 아니면 아니면 그래 내가 들었으니까 영입해줄게 뭐 이런 소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에이 9대0으로 이겼는데 충분하잖아. 아이 그치. 야, 우리 팀 잘하더라. 영입은 없어. 이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래 미드필더 필요하지. 케이타 재계약 이러면서 엄지를 쭉 켜세웠을 수도 케이타의 있다. 재계약은 새로운 영입과도 같다. 네. 이런 어떤 루머까지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중요한 거는 뭐 이게 우리가 이제 조앤리 이게 트위터에 그 영상도 있고 뭐 약간 재밌는 상황이니까 그치. 농담 삼아 얘기를 하긴 했지만 조앤리의 선택보다 더 중요한 거는 클럽의 의중이에요. 맞아요. 아마 많은 리버풀 팬분들도 그거 좀 알고 클럽 계시겠지만. 감독이 정말 원한다고 하면은 조앤리는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조앤리가 얼마나 이 미드필더 조앤리란다. 클럽이 네. 클럽이 얼마나 미드필더 영입에 대해서 열려 있느냐. 그래서 미드필더 영입을 클럽이 좀 적극적으로 원하는 부분이 1차적으로는 지금 좀 중요한 그래.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조앤리가 클럽한테 우리 근데 미드필더 영입 네. 팬들도 해달라 그러는데 좀 해줄까 했는데 아니에요. 저 케이타 있어요. 클럽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야. 맞아요. 지금 이전까지의 이적 시장 뉘앙스로 봤을 때 일단 클럽이 미드필더에게 좀 적극적인 영입에 있어서의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영입 진짜 필수야. 네, 여기에 대해서 조앤리도 클럽이 뭔가 원하는 뉘앙스가 보여졌을 때는 확실한 총알 지원과 열려있는 마음을 헨리 역시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둘 다 미드필더 영입에 좀 적극적인 생각이 일치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남은 이제 한 3일 정도 남은 이 진짜 얼마 안 남았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네요. 네.